AWS 월간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빅데이터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정세웅입니다. 오늘은 AWS 글루를 통한 손쉬운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중에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고토웨비나 퀘스천 창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션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WS 글루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중에 주요 서비스인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 그리고 글루의 ETL 서비스에 관련된 주요 기능들과 특징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ETL을 실제로 ETL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실제 수행하게 될 필요한 몇 가지 단계들 이해가 쉽도록 몇 가지 예시 화면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글루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실제로 ETL을 쉽게 수행하실 수 있는지 그런 패턴, 글루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글루 개요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이제 ETL이라고 얘기합니다. Extract, Transform, Load 해서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추출해서 변환하고 어딘가에 다시 실는 작업.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어떤 ETL을 얘기하는데요. 단지 ETL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좀 바꾸고 변환하는 작업, 이제 뭐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가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 어떤 이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실제 70% 이상의 시간, 전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제에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70%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결국은 얼마나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글루가 도와줄 수 있는 AWS 글루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쌓이는 그런 데이터 중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서 뭐 99%의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인지 뭐에 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크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잘 가공한 데이터들, 뭔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과의 생성된 데이터가는 데이터의 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ETL과 전처리의 생산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생성되는 이런 뭐 소셜 데이터라던가 IoT 데이터 또는 다양한 로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해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뭔가 서로 간의 데이터들을 서로 조인을 하거나 서로 데이터를 합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만 실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이런 작업들을 보통 ETL 또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 AWS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런 ETL 작업,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AWS 람다입니다. 트리거 기반의 서버리스 코드 실행 엔진인데 좀 더 빠른 릴타임, 빠른 타이밍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어떤 이벤트 기반의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대량의 큰 배치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AWS에서 람다를 사용하시게 되는 케이스는 이제 파이오스라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뭔가 후처리하거나 결과물들을 그럴 때 좀 매우 좋은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WS 글루입니다. 글루는 오늘 주로 소개시켜 드릴 서비스인데 이벤트 기반의 서버리스 ETL 엔진
그래서 서버리스 환경에서 ETL을 수행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로 아파치 스팍 기반의 어떤 리소스가 여러분들에게 할당이 돼서 활용하는 부분이고, 대량의 작업에 좀 더 효율적인 대량의 데이터 변환 작업이나 ETL 작업에 효율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존 EMR이 있습니다. 네, 매니지드 하둡 서비스죠. 네, 하둡 서비스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너무나 익숙하실 텐데, 과거 방식이라면 하이브를 이용하실 거고, 최근에는 이제 스팍을 실행시켜서 어, 스팍 위에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는 이제 뭔가 데이터를 클렌징하거나 트랜스폼 변경하거나 좀 더 뭐 붙이거나 자르거나 또는 포맷을 변경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포맷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이제 CSV, JSON 파일들을 좀 더 컬럼나 타입의 좀 더 압축된 형태의 파일로 바꾸는 파케이나 ORC 정도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실제로 많이 수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코드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AWS 글루입니다. 네, 완전 관리형 ETL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대단히 간편하고 매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효율적이고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인프라를 뭐 미리 런칭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필요한 리소스만큼 필요한 작업을 만들어서 실행시키면 그만큼의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가 할당되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리소스가 반환되고, 사용한 만큼의 시간만큼만 과금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매우 개발자 친화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치 스팍 베이스의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파이썬과 스칼라 코드 두 가지를 지원하고, 개발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의 툴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AWS 이제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를 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WS에 이제 뭐 RDB 형태의 아마존 오로라, 아마존 RDS가 제공이 되고, 파일 스토리지 형태의 아마존 S3,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 그리고 노시퀄 DB인 다이나모 DB가 제공이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AWS 글루에서는 데이터 소스로 바라보도록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간의 어떤 데이터 이동이나 그 데이터를 읽어서 다양한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매우 편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AWS 글루 분석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글루에는 크게 두 가지로 기능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뷰를 제공합니다. 뭐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데이터 스토어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잡을 만드는 ETL 기능입니다. 잡을 생성해서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변환 작업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WS 글루의 고객 리스트입니다. AWS 글루가 2017년 여름에 이제 출시가 되었고, 한국에는 지난 5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세미나도 이제 한국 ICN 출시 기념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글루를 알려드리는 건데, 그가 안에도 근 1년 동안 대단히 많은 고객들이 실제 글루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글루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은 것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뭐 글로벌에서는 이미 이렇게 많은 고객들 리스트가 있고,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고객들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엔티티 도코모라던가 오토데스크, 엑스페디아, 또는 아마존닷컴에서 이제 대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에 이제 실제로 많은 ETL 파트너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과거 이제 레드시프트 설명을 많이 들으셨으면 보셨을 만한 익숙한 이름들인데요. 다양한 ETL 파트너들이 실제로 AWS와 작업을 많이 해왔고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주로 실제로 이제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어,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코드에 기반한 매뉴얼한 코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점점점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화려한 UI들이 많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반복적인 일들을 수행할 때는 코드가 좀 더 편안해지고요. 사실 글루는 이 코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매우 개발자 친화적이고 대단히 유연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글루에 대한 활용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루의 이제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아파치 하이브 메타스토어하고 호환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다양한 AWS 서비스들하고 다 통합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점차 대부분의 이제 스토리지, 스토어 관련된 연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롤러라는 기능이 참 독특한 기능인데요. 어, 크롤러는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하면 거기에 가서 데이터에 어,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스키마 정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스키마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카탈로그에 저장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두 번째 이제 큰 기능은 이제 잡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내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데이터를 변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제 스팍과 스칼라 기반으로 코드를 예, 파이썬과 스칼라 기반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들을 또 직접 에디트하거나 이거를 뭐그 안에서 디버깅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이제 잡을 만들었으면 그 잡을 실행해야 되죠. 실행하는 환경은 서버리스 환경에서 원하는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가 할당돼서 실행이 됩니다. 거기에 다양한 스케줄링 옵션들을 걸고 거기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먼저 AWS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카탈로그.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3하고 JDBC 호환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이나모DB가 이제 다이나모DB는 최근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AWS의 데이터 소스를 다 지정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크롤링하고 카탈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롤러가 동작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샘플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걸로 스키마를 찾아서 데이터 카탈로그에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에 카탈로그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제 다른 또 데이터 스토어들에서 아주 편하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조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호환되는 구조로서 마음껏 임포트 익스포트가 가능한 구조이고 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데이터의 검색과 ETL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테이블 스키마 정보와 함께 데이터 카탈로그에는 컬럼 레벨의 통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컬럼의 길이라던가 로수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실제 나중에 성능 향상을 위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스3 데이터 소스는 거의 모든 유형의 텍스트 유형 파일을 지원해 줍니다. 크롤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파일의 유형인데요. 파케이나 ORC, 에이브로, 제이슨, CSV, TSV 그리고 아파치 로그와 같은 형태를 다 인지해서 테이블 형태의 스키마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카탈로그가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보시면 위쪽에는 주요 기본 정보와 아래쪽에 테이블 스키마 정보가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실제 그게 속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파일 형식 그리고 파일의 위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데이터의 샘플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아래쪽에 보시면 중요한 컬럼 네임 그리고 데이터 타입과 같은
실제 테이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된 어떤 필드 구조를 어, 가지고 있는 파일의 경우 이렇게 중첩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자동적으로 이제 파티션 구조를 파악해 주는데요. 실제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어떤 연동되는 그런 포맷으로 폴더를 연, 월, 일로 나눠 가지고 저장을 해 놓게 되면은 이렇게 컬럼으로 어, 연, 월, 일이라는 컬럼을 파티션된 형태로 파악해서 파티션 컬럼으로 추가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후에 이 파일들을 아테나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서 읽을 때 대단히 높은 이제 성능 향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티션을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S3 버켓의 하이어라키에 원스, 뭐 데이트, 날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밑에 이제 파일들을 넣어놓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의 어떤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얘가 파티션 정보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의 스키마로 봐야 되는지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들을 컬럼에 자동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스키마 대단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스키마의 어떤 변경을 파악하고 버전 관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크롤러를 일정 주기 데이터의 변경을 고려한 일정 주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1단위라던가 뭐 시간 단위로 크롤러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그 실행된 타임에 그 전과 다른 새로운 컬럼들이 추가된다던가 그 안에 데이터 타입이 변경된다던가 하는 정보들을 탐지해서 이 데이터 카탈로그의 새로운 버전을 생성해 줍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임의로 내가 변경한 어떤 데이터의 타입이라던가 스키마 정보를 바로 업데이트, 새로운 변경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탐색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는 노티파이만 하거나 이런 식의 정보들, 그런 다양한 세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보시면 될 텐데, 이 새롭게 자동적으로 스키마를 변경을 탐지를 해준다는 기능이 실제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부분 입장에서 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특히나 데이터 레이크 관점에서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S3에 모아서 그걸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관리한다라고 보면은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가 변경되는지를 사실 미리 알려주기 전에 알 수가 없는데 이 크롤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스키마를 탐지하고 최신의 어떤 어, 그 스키마를 카탈로그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건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만들어진 그 카탈로그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아주 쉽게 데이터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그 테이블에 대해서 뷰 데이터라는 메뉴를 누르기만 하면은 아마존 아테나를 통해서 바로 데이터가 쿼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신 이 SQL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뭐 보시면 데이터의 어떤 이동이나 데이터의 어떤 작업을 거의 수행하지 않고도 이런 어,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아테나를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를 보는 부분은 S3에 저장된 데이터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생성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어, 매뉴얼리하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롤러를 돌려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유용하긴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 테이블 형태로 직접 이제 글루 화면에서 직접 생성할 수도 있고 아마존 아테나에서 이렇게 DDL문 과거에 하셨던 방식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API를 통해서도 데이터 카탈로그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테나를 써서 이제 다양한 S3의 데이터를 쿼리하는 걸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아테나의 내부적으로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형태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 거를 이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 글루에서 그 데이터를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어떤 통합이 아주 유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그 메타스토어는 메타데이터,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호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익스포트, 임포트 받아서 내가 별도의 EMR 하둡 클러스터에서 활용하거나 또는 그쪽에 이미 만들어진 내용을 가져와서 글루에 임포트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가능하고 몇 가지 이제 이런 스크립트나 샘플들은 GitHub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가 만들어지면 가능한 일입니다. 네, 일단은 어떤 종류의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검색해 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검색된 데이터를 바로 ETL 작업에 데이터 소스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ETL 소스에서 그러니까 DB에 있는 데이터와 DW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동시에 읽어서 데이터를 뭔가 변환하는 작업,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 필터링하는 작업을 가능한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원하는 타겟 S3에 또 다시 결과물을 저장하고 그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 카탈로그를 갱신하게 되면은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 분석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인 아테나, EMR, 레드시프트에서 하나의 뷰로서 그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들과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가 어떤 식으로 어,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글루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카탈로그가 이렇게 EMR과 아테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서 아주 편하게 하나의 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점점 다른 종류의 데이터 서비스들과 연계는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여러 분석 서비스들이 활용하는 이 단계의 확장, 이게 이제 결국은 데이터 레이크로의 확장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AWS 글루의 ETL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글루의 ETL 서비스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을 매우 쉽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버리스 환경에서 데이터의 어떤 ETL 작업이 가능하고 아파치 스팍 기반의 클러스터 인스턴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리소스가 제공이 됩니다. 실제로 클릭 몇 번만으로 ETL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몇몇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컬럼 단위 컬럼을 조금 더 필터링하거나 하는 작업은 실제 코드 레벨의 어떤 수정이 없이 어, 바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가 몇 가지의 클릭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마음껏 수정하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과 스칼라 코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데이터 변환 작업이라던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고 또한 이런 작업들을 실행하기 위해 반복 일정을 걸거나 스케줄, 이벤트에 따라서 스케줄링이 가능하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환경에서 이런 코딩과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대부 엔드포인트가 제공이 되고 아파치 제플린이나 파이찬 등이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IDE 환경과 연동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디버그나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ETL 작업을 만들다 보면은 필요하신 몇몇 샘플 코드들이 필요할 텐데요. 아래 GitHub에 샘플 코드 그러니까 여기 샘플 URL에 가시면 몇 가지 테이블을 조작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는 부분과 몇 가지 필터링하는 부분 여러 가지 샘플들 다른 데이터 스토어들과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에 이제 다양한 그 대부 환경과의 연동을 위한 그런 대부 엔드포인트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잡을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네, 콘솔에서 어떤 컬럼 단위의 매핑을 수정할 수도 있고 데이터 소스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하고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어, 실제로 필요한 컬럼들을 식별하고 불필요한 컬럼들을 삭제하거나 순서 등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자동적으로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이거는 파이썬과 스파크 코드고요. 직접 이 화면을 콘솔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대부 엔드포인트를 이용하면 코딩 원래 사용하시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 코딩을 하고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되게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북마크라는 기능입니다. 네, 북마크 기능은 지속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추가되는 환경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매일매일 추가로 데이터가 추가되는 경우에 잡을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 실행하고 할 때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추가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마크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네이블 하게 되면은 이전에 실행한 이후의 데이터의 어떤 북마크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실행하고 추가한 증분만큼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증분된 데이터들을 떤 테스트 용도 또는 작업을 다시 실행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포즈나 디세이블 등 옵션을 통해서 북마크를 완전히 비활성화시키거나 잠시 멈추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일 단위로 증가하는 로그 데이터나 시간 단위로 이제 뭐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한 잡 스케줄링과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벤트 기반의 잡을 여러 가지 실행을 할 때 이런 스케줄링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이제 이벤트 스케줄 기반, 이벤트 기반 그리고 온디맨드 기능이 다양한 트리거 방법이 있는데요. 이해하시겠지만 스케줄 기반은 이제 특정 시간 또는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작업을 수행시키는 겁니다. 이벤트 기반은 어떤 작업이 앞쪽에서 있었던 작업이 실패하고 종료됐거나 중단됐거나 이런 것들을 이벤트 삼아서 다음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트리거 시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위클리 세일즈 정보가 매일매일 일 단위로 계속 정보가 작업들이 수행이 되고 그 작업들이 시간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작업 간의 연계 앞 작업이 끝나면 어떤 작업을 하고 앞 작업이 실패하면 어떤 작업을 하는 식의 형태로 작업들의 어떤 스케줄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잡 스케줄링,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실제 모니터링은 몇 가지 작업과 리소스 관련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글루 내부 콘솔에 최근에 추가되었고 어,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이제 스팍에서 내주는 여러 가지 에러 메시지나 경고 등은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잡 실행은 서버리스 환경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잡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프라 구성이나 사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실행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생성하고 필요한 만큼만 과금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풀이라는 데서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가 시작 시간을 이제 잡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서버 그룹을 운영합니다. 그때 이제 고객이 이제 작업을 만들고 그걸 실행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고객에게 필요한 리소스를 할당해 줍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아파치 스파크 인스턴스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런치할 때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서 제공된 리소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작업이 실행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의 크기나 어떤 작업의 복잡성에 따라서 리소스를 자동적으로 확장해서 대량의 데이터와 아주 빠른 응답 시간을 원하는 경우에 그거에 맞춰서 더 많은 인스턴스가 할당이 되고 그때 사용한 그 리소스에 대해서만 실제로 과금하는 구조 그리고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리소스가 반환되는 그런 구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의 대단히 편리한 기능이죠. 네, 실제로 이제 AWS 글루를 가지고 ETL 작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앞에서 이제 몇 가지 기능들과 어떤 특징들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계로 수행을 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요 단계로
실제로 뭐 매뉴얼하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어떤 주요 단계들을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래에 이제 이런 그림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동작하는지 또는 ETL 파이프라인을 실제로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 소스는 아마 정의가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S3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오로라 DB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키네시스와 같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에 이제 크롤러를 통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생성을 합니다. 크롤러는 이제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단계죠. 그렇게 데이터 카탈로그가 생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타겟으로 데이터를 옮길지 아니면 어떤 변환을 할지 그런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소스와 타겟을 정의하고 그거에 따른 작업을 생성하면 자동적으로 코드 템플릿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 변환 작업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설정한 어떤 코드 테스팅, 디버그 환경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코드를 수정하고 그 작업들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그 작업을 테스트가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스케줄링을 걸고 어떤 작업에 대한 디펜던시를 걸어서 앞에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구조대로 소스에 대해서 크롤링을 하고 그 카탈로그가 만들어진 걸로 ETL 작업을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가 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타겟에 저장이 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 크롤러가 카탈로그를 한번 다시 만들어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S3에 있는 데이터를 아테나에서 손쉽게 또는 다른 툴들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화면들을 보시면서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크롤러를 실행을 하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구조 테이블 구조를 이렇게 카탈로그를 만들어 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션 구조도 인식을 해서 모두 이제 내부의 성능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킷이나 폴더 단위로 지정을 해서 타겟을 지정을 해서 크롤러를 실행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하나의 폴더 안에는 동일 유형의 파일이 있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데 활용하고 스키마 데이터 카탈로그를 관리하는데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ETL 코드를 자동 생성해 주는 부분입니다. 네, 소스와 타겟을 지정하고 어떤 컬럼 레벨에 내가 간단한 변경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선 실제로 지금은 컬럼 레벨의 어떤 변경만 가능하지만 점차 이 UI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이 이제 UI 상에서 실제 코드가 제너레이션 되기 전에 UI 상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계속 보완되고 있으니 그 부분은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파크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고 왼쪽에는 전체 태그, 전체 어떤 데이터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제 나중에 수정하시다 보면 여기에 주석 처리된 부분이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주석인데 이게 오토 제너레이트 된 이런 부분이 이 앞쪽에 이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약간 연동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수정하실 때 좀 편할 것 같고요. 앞쪽 코드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쪽에서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앞쪽에서 어떤 잡의 북마크 앞쪽에 말씀드렸던 어떤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그 북마크를 이니셜라이즈하고 어, 죄송합니다. 어노테이션을 이제 통해서 이쪽에 그림을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읽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떤 단위에서 테이블을 읽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필요한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클렌징하고 하는 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마음껏 고치고 데이터 변경 작업을 하고 이 안에 로직을 추가하고 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가 코드 템플릿이 되는 거고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그 데이터를 다시 원하는 타겟에다가 저장하는 여기서는 S3에 저장할 것 같은데요. 타겟에 저장하는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커밋, 북마크를 커밋하는 이런 단계로 코드가 정의됩니다.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변경하거나 하실 수 있는 데이터 변경을 위해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드 수정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콘솔에서 바로 이제 여기 런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실제로 리소스가 할당되는데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서는 가능하면 데브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미리 할당받은 리소스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는데요. 데브 엔드포인트를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뭐 제플린이라던가 파이참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는 그 환경에서 바로 그런 디버깅과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코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데브 엔드포인트를 활용하시고 또한 이 데브 엔드포인트를 활용하면 아파치 제플린 노트북에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설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 홈페이지에 잘 매뉴얼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실제 코드에서 데이터를 로딩하고 그 데이터를 로딩해서 바로 데이터를 쿼리해보고 탐색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까지도 가능하고 일부에 대해서 뭐 대시보드를 그린다던가 이런 작업을 바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우 데이터의 변환 작업에서는 이 데이터를 한번 수정하고 ETL을 작업하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이후에 잘 정리된 화면을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동일한 개발 환경과 어떤 분석 환경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요. 잡 스케줄링과 실행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벤트 유형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스케줄 기반 또는 잡의 어떤 디펜던시 또는 온디맨드 기반으로 작업 이벤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빈도를 설정하게 되면 시간 단위, 일 단위, 월 단위로 작업이 수행이 되고 이때 필요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게 필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클러스터 리소스에 대한 어떤 환경 세팅 값일 수도 있고 그 파라미터를 어, 설정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실제로 AWS 글루를 활용하는 어떤 몇 가지 아키텍처 패턴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이 글루가 기존에 이제 이미 활용하거나 새로운 이제 ETL 환경을 구축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네, 실제로 많은 클릭 스트림 로그 또는 프로세스 로그가 막 빠르게 S3에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어떤 스케줄링된 자 기반으로 클렌징이 필요합니다. 그 클렌징을 글루의 ETL 작업을 통해서 하는 거죠. 물론 이 앞 단계에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략이 돼 있지만 ETL 작업을 S3에 쌓인 로그를 기반으로 ETL 작업을 만들 수 있고 이때 RDS, DB에 있는 어떤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 중요한 어떤 데이터들과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새로운 작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레드시프트라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1단위의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리포트 작성에는 아마존 퀵사이트 BI 툴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타블로라던가 여러분이 직접 쓰고 계시는 그런 툴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조회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통합된 뷰를 제공합니다. 네, 이번엔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인데요. 실제로 여러분의 운영 환경을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뭐 단순 어플리케이션이라면 RDS,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 되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로그를 쌓는다던가 하게 되면은 S3 또는 뭔가 정리된 또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사실 레드시프트 같은 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통합된 뷰를 가져가기는 사실상 기존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각각의 솔루션에 접속해서 각각의 내용을 봐야만 그 안에 어떤 테이블이 있고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볼 수 있었는데 이것들 하나의 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통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ETL 작업을 만들 때 그 데이터들을 마치 한 DB 또는 하나의 한 곳에 저장된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S3에 있는 파일이나 RDS에 들어있는 테이블이나 레드시프트에 있는 뭐 팩트 테이블을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고 같이 조합하는 형태의 코드가 바로 글루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타겟에 저장이 되면 똑같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카탈로그가 다시 갱신되고 이번에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툴에서 접근해서 쿼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 쿼리를 수행하는 부분인데요. S3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앞쪽에서의 어떤 결과물들이 주로 이제 S3에 저장이 되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레이크는 어, 개념상으로는 하나의 어떤 저장소에 여러 가지 종류를 저장하고 그 저장소에 저장된 단 하나의 저장소에 다양한 툴들이 붙어서 다양한 요구사항과 다양한 니즈에 맞게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키텍처적인 접근입니다. 주로 이제 AWS에서는 이 데이터 레이크의 주요한 저장소를 S3로 보고 있고요. 이 S3와 함께 데이터 레이크 구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글루입니다. 글루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 S3에 저장되는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데이터를 하나의 뷰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장되는 데이터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RDS가 될 수도 있고 그 RDS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레드시프트가 될 수도 있고 S3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키네시스와 같은 그런 실시간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모두 S3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아테나를 통해서 인터랙티브 쿼리 실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는 거 또는 EMR을 통해서 스파크에서 다시 데이터를 읽거나 하이브에서 대량의 배치 처리 또는 뭐 그런 뭐 스파크 위에서 뭐 머신러닝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이제 그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서 테이블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상위 단계 이제 레드시프트에 저장돼 있는 테이블과의 어떤 쿼리 조인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 도구들과도 통합이 가능하고요. 이 결과들을 이제 퀵사이트라는 뷰에서 다른 뭐 BI 툴들과 함께 BI를 진행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S3 데이터 레이크 관점에서 글루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고 활용하고 동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반의 ETL 파이프라인을 또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잘 활용하시면 이제 매우 유용하실 텐데요. 결국 S3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바로바로 활용되어야 되는 경우에 그 이벤트 람다를 트리거로 해가지고 글루의 어떤 카탈로그를 만들고 ETL 잡을 실행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들을 원하는 타겟에다가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 데이터 소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도 글루와 어떤
기능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글루를 통한 데이터 선처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